여야가 어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지 한 달 열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6일 만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제대로 똑바로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야는 우선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목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흘 동안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분야 등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8일과 9일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고 구린내 나는 권력형 부패 비리 의혹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눈콧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과 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겠습니다. 당장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우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 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 사기극을 파헤치겠습니다.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잇따른 군 장병 사망 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를 절규하고 있는 국민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토위, 가방위 등에서 소리 지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고 하다 안 되니 집단으로 퇴장하는 구태를 반복했습니다. 밖에서 한 달 동안 불법 파업하더니 안에 들어와서는 태업과 업무방해입니까? 한 달 문호동 불법 파업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태업과 업무방해로 민생 현안 개혁까지 해결을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리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 보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하는 걸 보면 총선 불복에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정 지지도 20%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황을 오판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것은 국민의 화만 돋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하였습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미리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께서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기회를 차버리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2개월 연기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 하면서 시행한 조치입니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버렸습니다.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습니다.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과 2달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조 1천억 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만에 5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시행을 앞둔 6월 달에는 20일 만에 4조 4천억 원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도 13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한이 사실상 2달 연장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고 하는 심리까지 자극해서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집값까지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서 경제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또 저금리로 대환 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내린 시기에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 추진본부장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이 일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아마리 본부장은 손 회장에게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손정희 회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소프트뱅크 사장을 따로 불러서 라인야후의 지분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판단 미스이거나 고의적인 국익 외면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의 실체가 이렇게 네이버 지분 강매였음이 드러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안일함을 넘어서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어제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네이버가 법적 문제를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부당한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분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대놓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 이렇게 예고하니까 국민의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네이버 시가총액도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왔던 기업의 밸류업이 무능한 라인 사태 대응으로 밸류 다운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라인야후가 제출해야 할 개선책 시한이 7월 1일입니다. 6일 남았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라인야후 사태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국제통상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어겼고 또 상대국가 기업의 투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한일 투자협정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은 물론 우리 기업과 국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매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응도 하겠다는 경고도 일본에게 분명하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 외교로도 모자라서 국내 기업과 경제 영토마저 잃는 실책을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